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의 딜레마. 10년을 갚아도 대출 잔액이 94% 남고 20년을 갚아도 85%가 남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연 5%로 4억 5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대략 있잖아요. 대략 한 2배가량 이자를 더 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제 그래프인가 봅니다. 그래프 4억 5천 대출 받은 건데 어떻게 되냐? 뭐 참 충격적인 얘기인 게 50년 동안 이제 월 상액이 한 204만원 내면 600번 내면 다 상환할 수 있답니다. 참 충격인 거죠. 충격. 이게 뭐냐? 처음에 낼 때는 처음에 200만원 내면 187만 5천원이 이자고요. 원금 갚는 게 16만 8천원 밖에 안 됩니다. 무려 99.96%가 남아있는 거죠. 10년 갚아도 6% 갚는 거고 20년 갚으면 15% 갚는 거고 30년 갚아야 한 32%, 40년까지 갚아야 이제 한 58% 정도 갚는 거랍니다.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난. 20년 동안 갚았는데도 15%밖에 안 갚는다라는 게 참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자는요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이게 참 씁쓸한 게요. 만 30년 갈 때까지도 이자하고 대출 이자하고 납입 원금하고 따져봤더니 이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와, 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4만원을 50년 동안 계속 낸다? 뭐 물론 생애 주기상 이제 소득이 좀 괜찮을 때는 200만원이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요. 제가 과연 괜찮으실까? 여러 의구심이 들죠. 뭐 본인이 갚고 자기 자식 때까지 이어서 이 대출을 이어받아서 상환해야지 가능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출 받는 사람들은 저거 대출 받아가지고 뭐 잠시 잠깐 이렇게 대출 받는 거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내 자산 가치를 늘리기 거기 때문에 저 50년 다 갚지 않는다 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 금융권들이 개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존재이냐? 아니라는 거죠. 매우 영악하고 매우 잔인한 이들이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움직이다 보면 꽤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더 조심하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길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빡빡하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뭐 때문에? 대출 때문에. 빚이 쉬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4억 5천 빌리고 연 5%의 금리로 무려 600번이나 204만원 내야 된다. 과연 가능할까? 참 의구심이 드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잔금의 10분의 1을 줄이는데 꼬박 15년이 걸린다. 180번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채가 아니고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내서 집을 산다. 뭐 집은 깨끗하고 뭐 내 집이니까는 내 이름에 등기로 되어 있어서 되게 뿌듯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저렇게 50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가지고 가면 그 50년 안에 집이 다시 이제 엉망이 돼서 이래저래 이제 잔존 가치가 0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나라 일본에 이제 경제 호황기 때 대출을 길게 해가지고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대출 이자를 처음에는 낼 때는 승진도 하고 임원으로 올라가고 급여도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지는 걸 계산해가지고 빌린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몰리고 뭐 새로운 구직활동해야 되고 생활비 모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당장 이제 궁지에 몰리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되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저 금융권들이 왜 내놨겠습니까? 왜? 오래오래 빚을 낸 사람들을 이제 잡힌 물고기 삼아가지고 오래오래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뭐 얘기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절대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은 내가 내고 이자는 세입자들이 내준다? 이런 거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기대했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막막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바라봤다가는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직 뭐 이자가 뭐 부담이 덜 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서 월세를 못 내서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족들이 삶이 뒤흔들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내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의 삶이 이제 몰락하고 초절하게 이제 엉망이 될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질지 안 봐도 비디오죠. 이미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미친듯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4년 4월 총선 때문에 지금 계속 나몰라라고 내버려두고 있는데요. 2024년 총선이 언제 끝납니까? 2024년 총선 날짜가 언제입니까? 총선 일정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꽤 충격적인, 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 대개 아마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이네요.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히는데요. 뭐 여당 야당 자기네들 밖으로 싸움 아니라고 이제 경제는 뒷전이고 나 몰라라 하고 계속 미루고 미뤘는데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시행되면 금융권들이 미친듯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빚낸 사람들의 대출이자가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은 이는 그냥 살상 잡힌 물고기다. 쉽사리 인생이 나아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내서 집을 산다, 차를 산다, 해외여행을 간다, 가전제품, 대형 가전제품을 산다, 가구를 산다. 이런 모습들은 점점 더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해서 다시는 정상인의 삶을 못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